일단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바로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제 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OT. 오늘 OT 하는 날인데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좀 어느 정도 알고 오신 거죠? 아닌가? 그냥 어쨌든 자, 저는 장원석이라고 하고요. 33기에 합격한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짱평이라고 불러서 받아들이기로 했고, MBTI는 여전히 F제다. 어제 검사했다. 기준 시점 여전히 오늘이다. 그리고 이거는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95년생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래는 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라는 이제 대형 본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좀 마음 잘 맞는 친구랑 같이 평가사랑 합동사무소 양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 건데, OT 때 했던 얘기인데 오늘 제가 또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상담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강의인가? 뭐 당연하죠. 근데 봐봐요. 첫 회독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수험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가 좀 느리고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깊게 파고들어요.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판서량을 상당히 줄이고 PPT로 합니다. 그래서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PPT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필요 없는 걸 할까요? 필요 있는 걸 하겠죠? 그래서 양이 많아요. 근데 봐봐. 첫 회독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수험생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회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회독을 했다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틀어놓고 끄덕끄덕 거려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요. 그럼 완강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1회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1회독이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전날도 다큐멘터리 보면서 자요, 막 잘 때.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시험을 보면 그걸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볼 땐 이해가 돼. 근데 강의를 다큐멘터리식으로 보면 안 돼요. 강의를 듣고 진득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현출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첫 회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회독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수험생이라는 거는 그게 느린 사람들,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게 느린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느리지만 천천히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수험생,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잔소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OT니까 하고 싶은 거 한다 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공부하기. 근데 이 제대로 공부하고 복습도 잘해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써놨어요. 우리가 이 복습을 할 때요,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첫 번째, 내가 이거 공부했었던 거고 복습할 때 뭔가 새롭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겠고 복습하면서 그게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뭔가 공부가 재밌어져. 그래서 익숙하고 정리되는 느낌의 복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개념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복습을 하는데 초면이야. 막 처음 보는 것 같아. 분명히 공부를 했었는데 나 이거 분명히 했었는데 왜 이렇게 초면이지? 왜 이렇게 낯설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다. 너무 낯설다. 초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습하는 느낌이 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복습 주기를 만들어야 돼. 사람마다 망각 주기가 달라요. 근데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는 거 일단 중요해. 그 다음에 복습 주기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습주기라는 걸 안 세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캘린더에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기준법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일부러 그 다음 주차, 그 다다음 주차, 그 다다음 주차에 캘린더에 써놔. 공시지가기준법 복습하기, 복습하기, 복습하기. 이걸 저는 복습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면 매일매일 캘린더를 쓰잖아요. 그럼 그날이 왔을 때 일주일 전에 내가 내렸던 복습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날은 복습만 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날이 가장 풀해지는 느낌이야. 저는 공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롭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복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썼었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냥 진도 나가기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은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은 짱평실무라는 카페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실강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직접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 수업 안 들어도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있다 보니까. 저 지금 여기 1층 독서실에서 상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말 하나 들었어요. 왜 없냐? 너 지금 이거 근무 태만 아니냐? 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연간 일정. 우리 이거 끝났어요. 이거 끝났고 이제 요거 하는 거죠. 물건별 평가. 요거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목적별이랑 이제 특수상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제 강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저도 이제 계획을 짤 때 다른 분들은 이런 개념을 몇 시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많이 해요, 더. 그래서 네 번째 강의에 그냥 도시정비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지금 여기까지 했죠? 조금 밀려서 사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요 8, 9, 10 동안 물건별 평가 할 거고 11, 12 이때 담보 경매 보상할 거고 그 다음에 한 2월쯤에는 도시정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조금 커리큘럼이 살짝 변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1편. 나도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책도 나왔어요. 책 나왔어.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한 거를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이거 뭐 되게 많이 했어요. 막 공시지가기준법 했고 거래사례 비교법 했고 원가법 했고 그러니까 이거 추억에 잠기는 시간.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제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진짜 딱 그거 누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제발 복습 많이 해라.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었어야 됐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 평가를 한 거다.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보내주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물건별 평가 한 건데 이거 제가 OT 때 했던 슬라이드거든요. 지금 5, 6, 7 지났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분명히 내가 이거 할 때 엄청 폭발적으로 막 끄덕이면서 난 저렇게 할 거야 막 이랬었었는데 자, 기본강의 끝나고 기본강의 다시 들었는지 교재 정독했는지 그리고 감칙 지금 암기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강의는 감칙이 암기가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그럼 불편하겠죠? 불편해 하세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 시작한 지 3달이 됐는데 감칙을 아직 암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 군대식으로 말하면 엎드려 뻗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감칙 얘기 막 이런저런 할 건데 불편하면은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감칙 암기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실무 기준 암기 지금 시작했었어야 됐고 실무 조금씩 문제 풀고 있었어야 됐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 9, 10 이제 물건별 할 거고 목적별 할 거고 이제 도시정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써져 있어요? 실무기준 업그레이드라고 써져 있죠. 아이고.
실무 기준 업그레이드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실무 기준이 100부터 800까지 있죠. 그 100부터 800까지를 이제 하면서 이번 편에는 600을 되게 자세히 할 건데 100부터 500까지는 제가 되게 개략적인 얼개만 잡아드렸었잖아요. 오늘 그 100부터 500까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 나랑 같이 안 보면 안 봐, 일단. 근데 너무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 커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 뭐 이건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 제가 좀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강의를 한다 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밝아 보이잖아요.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근데 그래도 아침 8시, 9시에 나오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오려고 하고 밤 10시까지 하려고 해요. 합격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처음부터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근데 나는 나는 내년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솔직히 오늘 1회차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재미없고 이거 하면 나 인기 떨어져. 무조건. 왜냐면 이거 진짜 루즈한 거거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 기억같이 저 그거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공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열심히 읽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오늘 좀 지루해도. 그리고 이제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할 건데, 실무 기준 업그레이드라고 했어요, 이번 강의는. 그러면 이번 강의가 끝나면 600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팍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제 강의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이제 이따가 제가 막 하는 거 잘 따라오겠죠?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수업을 해봅시다. 일단 실무 기준 업그레이드, 물건별 평가 마스터, 요거 하려면 다시 한번 책에 한 번 더 잡읍시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3법 뭐죠?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 기준. 그거 3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하니까. 감정평가법. 이 법은 감정평가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다 외워야 돼요. 감정평가법, 감칙, 실무기준,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 많죠? 법규에 있는 목적 저 싸그리 다 외워서 막 외우고 스터디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은근히 서술의 활용도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법 제3조에 보면은 감정평가법에서 다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 요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감칙이다 해서 요거 열심히 봐야 되고, 이거 다 외웠죠? 다 외웠어요. 이제 막 도사야. 그쵸? 눈을 피하네. 자, 그래서 근데 요 감칙도 사실 불형이란 말이에요. 불형도 개정의 용이성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감칙도 28조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이게 뭐다? 실무기준이다. 그래서 실무기준. 그래서 우린 이걸 할 건데, 제가 항상 말했을 때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럼 이게 공부 범위라 했지. 그럼 이거 각각 몇 조까지 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52조, 29조, 얘는 800까지. 근데 요거는 법규에서 많이 보는 거고, 요건 다 외웠고 지금.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딥하게 보겠다. 앞으로 계속. 그쵸? 52, 29, 100에서 800까지. 감칙, 제가 막 첫 시간에 막 떨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웃으면서 막 했던 거 안 할 거야. 다 외웠어 지금. 그리고 주제는 이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당연히 다 안다는 가정하에 우리 실무기준 보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약간 강의 살짝 그립지 않았어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우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건 쉽잖아. 100, 총칙 200, 윤리 300, 의례와 수임 400, 절차와 방법 500, 서 600, 물건별 감정평가 700, 목적별 감정평가, 그 다음 목적에서 큰 보상. 요게 우리 공부 범위고, 우리가 이거 진짜 열심히 봤죠? 그쵸? 그래서 내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라 그랬다? 저런 방시라 했다. 그래서 요건 알고 있으면 좋고, 이 저런 방시에서 우리 뭘 자세히 봤다? 이걸 자세히 봤죠. 그래서 400점, 3점, 2, 3, 4 원비수 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진짜 자세히 봤었고, 이거 진짜 열심히 했던 거다. 1편에서.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 빼고 6방법은 물건의 구애됨 없이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범용성이 크죠. 그럼 앞으로 우리 물건별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거 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3방식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물건별 평가하고 요거 되게 자세히 할 건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토지 및 정착물부터 시작되는 물건별 평가는 670까지 있고, 제가 이거 두 문자 땄죠. 공, 기, 의, 권, 유, 동산. 내가 민망해서 안 할 거야. 그 있잖아요. 달나라에 가가지고 공기를 써 헐떡헐떡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달에 갔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달이야. 달. 달에 가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공기가 없어. 얘는 공기가 많아. 근데 달은 공기가 없잖아. 그래서 얘한테 공기를 줬어. 공기를 권유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놀이동산이 됐다 해서 공기 권유 동산이다.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공기 권유 동산 이렇게 외우고 이 670이다. 아, 진짜 나도 앉아있고 싶어요. 나도 앉아있고 싶어. 어쨌든 공기 권유 동산 됐다. 그래서 요거 볼 건데 1편에서는 요거 자세히 안 봐도 돼서 요거 깊숙이 안 들어갔죠? 자, 놀라지 말고 요거 공부할 겁니다. 물건별 평가에서는. 이거 싸그리 이제 우리 아까 총칙 뭐 이렇게 하는 거 쭉 내려갔잖아요? 요거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매일 빈칸 뚫어서 이거 싹 다 만들 거고, 그리고 첫 시간은 기업가치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기업가치를 알아야 물건별 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가치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에 100부터 500까지 기초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없고, 우리 이제 100부터 500까지 기초적인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얘네까지 잘 잡으면서 실무 기준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라는 게 제가 좀 이번 강의를 기획한 취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물건별 평가 살짝 접어두고 얘할 거다. 갑시다. 사실 100부터 500까지의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처음에 OT 때 했던 내용인데, 튼튼한 이론적 기반 위에 실무 학습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실무는요, 숫자와 결과로 승부 보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 확실한 법, 그리고 지금까지 전총적으로 쌓아왔던 이론에 근거로 한 논리와 과정으로 승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판가름 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표시지계그 누가 몰라? 근데 그 바뀐 보정을 왜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바뀐 보정을 왜 해요? 라고 하면은 비교 표준지가 부동산 공시법상 적정 가격이고, 그래서 기준 가치에 따라서 현실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론적인 정의는 뭐 많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소중한데 내가 기업가치 들어가면 그런 얘기 못하니까 오늘 요거 보겠다라는 거고, 강의하고 기본서 읽고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 A4 용지 꺼내서 편출하고, 엊그제도 그 1층에 어떤 실원 독서실 분 한 분이 쫄쫄쫄 와가지고 저 복습 열심히 했어요 하고 제 앞에서 공시지가 기준법 막 현출했어요. 근데 처음까지 완벽하게 하더라고. 그 사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복습주기 만들어서 계속하면 속옷이 공부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귀찮게 하는 거 좋아요. 저는 누가 질문하러 와도 절대 거절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 한 8개월 동안 1층 독서실 있으면서. 자, 이제 요거 할 건데,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얼개 한번 잡읍시다. 자, 100부터. 모든 법의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감칙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감정평가법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토지보상법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그래서 얘도 목적, 정의. 자, 암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윤리인데 요거는 제가 강조해서 알죠? 그쵸? 우리 요구르트 먹을 때 2O 먹잖아요. 그래서 2O. 그러니까 어떻게든 외우라고. 그래서 200은 5까지 있고 요거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건데 개요, 윤리규정의 준수, 기본윤리, 업무윤리 해서 품신청보, 의불비 이런 거 기억나죠?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야. 기억나도 한번 더 봐요. 윤리는 너무 중요해. 그리고 AVM 사용윤리 요것도 너무 중요하고 자, 그 다음 300 의뢰와 수임. 300 의뢰와 수임은 7까지 있어요. 좀 억지로 외우면 3 더하기 7이 10이잖아. 근데 뭔가 10이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느낌이. 그냥 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외워줘요. 그럼 300은 몇 가지 있다? 7까지 있다. 그래서 300은 7까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감정평가를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감정평가 시작해. 그럼 이게 뭐야? 의뢰를 수임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의뢰를 수임을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수임 제한 이유가 없어야 돼. 근데 실무기준이 너무 착해. 이유라서 2야. 그래서 수임 제한 이유가 없어야 수임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수임 제한 이유가 없어서 수임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수임 제한 이유를 검토를 해야 돼요. 수임 제한 이유 검토. 수임 제한 이유를 검토했는데 수임 제한 이유가 없으면 수임계약이 성립한다. 됐죠? 이거 이따 자세히 볼 거고 수임 제한 이유가 없으면 수임계약이 성립한다. 그리고 수임계약이 성립했을 때 감정평가 절차 있잖아요. 감정평가 절차 두 문자 뭐였어요? 감칙 8조. 기처대자자 평평 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수임계약이 성립하면서 시작되는 게 뭐야? 수임계약의 기본적 사항. 그쵸? 그리고 수임계약의 기본적 사항의 내용은 뭐였어요? 의대, 목시, 조치, 자수. 뭐 사람마다 달라요. 두 문자는. 저는 그렇게 땄고. 그 중에서 실무기준에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기준 시점, 평가 조건, 관련 전문가의 활용. 요거 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임 제한 이유를 검토를 했을 때 수임 제한 이유가 없었어. 근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임 제한 이유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 적법하게 성립했으나 후발적으로 취소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철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 제한 이유가 없으면 수임 계약이 성립하고 수임 계약이 성립했을 때 제일 처음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확정을 하고 이 기본적 사항 확정 중에 기준 시점 조건 관련 전문가의 활용을 실무기준이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임 제한 이유가 없는 줄 알고 수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래서 처리하는 것까지. 300의 스토리는 좀 이렇게 짜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저랑 과외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저는 오늘 목표는 100부터 500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목차를 남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자 읽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론적인 거 좀 많이 하잖아요. 실무 강사 치고는. 그래서 갑자기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래. 그래서 그래요? 실무 몇 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 잘 봤어요 이래. 나 실무 강사인데.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유익한 내용입니다. 1회차니까. 자, 다시 제가 일부러 딴소리 했어요. 뭐예요? 목적, 정의, 그리고 200은 개요 윤리 규정의 준수, 기본윤리, 업무윤리, AVM 사용윤리. 그쵸? 그 다음에 수임 제한 이유가 없으면 수임 계약이 성립하고 수임 계약이 성립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고 그 중에서 기준 시점, 평가 조건, 관련 전문가의 활용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임 계약의 철회 등도 규정하고 있다. 지금 목차 여기 잡고 있죠? 됐다. 다 했다. 그 다음 이제 평가 절차와 방법. 요건 쉽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런 방식이었다. 그래서 절차, 원칙, 방식, 시상가액 조정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500은 감정평가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C급, D급 쟁점이고 브리타 쟁점인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도. 일단 작성 원칙부터 시작해요. 감정평가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충분한 정보를 담아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명일충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제도는 감정평가사한테 독점으로 부여된 권한이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막 감정평가서 이렇게 문서 제목 달고 난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형식과 제목 이런 거 우리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써라 해서 기재사항. 근데 이거 감칙 13조에도 있죠. 감칙 13조 필수적 기재사항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써요. 그러면 쓰고 나서 끝이 아니야. 감정평가서의 효력은 서명과 날인을 하면서 완성이 돼. 일단 공신력 확보도 있고요. 위조 방지도 있고 나중에 책임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의 그런 활용이 되는 거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됐고. 그 다음에 발급하고 끝이 아니다.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 이거 이제 그 상권쌤이랑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꽉 찬 거다. 그래서 요걸 할 건데 이제 100총칙부터 볼 거예요. 100총칙부터 볼 건데 강의 제목 때문에 잠깐만 끊고 갈게요. 이제 100총칙부터 다시 볼 거고 40분에 시작할게요.